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 of your parade. Everyone deserves. 예, 오늘 만나서 세 번째 세션. 네, 좀 상투적인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치, 요즘 유튜브 보면 거의 다 정치 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은. 네? 그만큼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정치가 많은 문제들을 사실상 변화시키고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누구가 다뤄야 되겠다. 우리는 이제 정치의 어떤 그 디테일한 측면보다도, 정치라는 것이 또 역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옛날에는 이제, 어쨌든 군주들의 정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으면 사실은 이게 대신들의 정치, 그리고 식민지를 겪고, 분단을 겪으면서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념의 싸움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오늘날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온 국민이 다 뭘 합심해서 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한 발명품을 우리나라가 또 세계에 내놓은 것 같은, 촛불 이후에 그런 정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거냐, 성숙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긴장과 또 어떤 화두 같은 것을 좀 가지고 이 시점을 헤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좀, 다시 말해서 정치라는 것을 영성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심찬호 선배님 번역하신 책 있잖아요. 파커 팔머.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인데, 비통한 자들의 네. 정치학이라고 제목을 잡으셔서 난 너무너무 그 책이 참 좋았어요. 네. 난 몇 페이지 읽다가 어디 두고 와가지고. 그래서 내 학교 교재로 쓰는 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국회 그러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그러면 막 좀 시끄럽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책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원래 민주주의라는 거는 시끄러운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시 여기고, 그거를 또 향유도 하고, 그래야 사회가 진보한다. 침묵의 문화는 아닌 거죠. 우리 국회라든지, 국회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여러 생활 영역에서 그런 토론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기에 좀 시끄럽다 하더라도, 유시민이 논객으로 나와서 하는 얘기 핵심이 되게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또 뭐 네. 싸운다 그러냐. 그러니까 그걸 용납 못한 사회가 잘못된 거지. 근데 역으로 왜 조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왜 그 공론이 분열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 독재를 하기 편하니까. 근데 해먹기 좋은 그렇지. 거잖아요. 해먹기도 하고. 근데 그 분열이 네. 이제 어떤 지향을 갖고 그 분열이 일어나는가의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들어오시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미디어 언론보다 유튜브가 훨씬 더 영향력이 커졌고, 이번에 미통당이 너무 거기에 이제 의존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들은 바로 이런 게 있어요. 2000 그 화재 사고가 난 걸 놓고, 이게 저 총선의 부정 선거인데, 그걸 덮으려고 일부러 이걸 사건을 만들었다, 정부가.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가 800만 원을 벌었대요. 그 한 뉴스 갖고. 슈퍼셋을 쏴주니까. 그래. 정광훈 목사도 뭐 지난 1년 동안 1억 벌었다대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되는 거라, 클릭 장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론장에서 토론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면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고 사람들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정치가 여러 측면이 있지만 인간의 광기가 드러나는 한 가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얘기, 정치 얘기가 비슷하게 이제 일상 회화에서 잘, 스포츠 얘기는 날씨 얘기는 쉽게 해도 이거 안 되는 게 절대주의로 가고 극단화되고 이런 게 늘 있었단 말이죠. 그 이제 더 극단으로 가면 폭력으로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건 다행이죠,
당연히. 근데 사람들이 이 정치라는 걸 놓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결핍을 막 거기에 쏟아내고 막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그냥 싸움을 위한 싸움이라고 할까? 끝없이 이 갈등이 어느 정도 좀 모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갈 때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라마고 그 이제 시청률을 생각하면서 이제 막장 드라마 그렇죠. 같은 걸 만들잖아요. 거기 리얼리티가 없는 거죠. 근데 삶이 어떻든 간에 드라마의 논리 하나 가지고 드라마 제작과 소비되는 그런 구조 안에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게 막장 드라마. 근데 정치도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유튜브 장사를 위해서 뭔가를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이제 논리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쩌면 내가 볼 땐 좀 당연해요. 왜냐면 이게 예술이라는 게 그래왔어. 그래서 아주 엄청난 뻥을 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이게 우리 삶에 중요한 어떤 아이디어란 걸 제공하든가 판타지를 제공하면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게 있어요. 근데 정치도 이제 좀 그런 게 있죠. 백범 김구 선생님 이상주의라든가 이런 게 있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자 라고 하는 어떤 흐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이 저항하는 어떤 세력이랄까 파워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검찰, 언론, 그다음에 무슨 그 기업 친화적인 어떤 그 정치 세력들 뭐 이런 이제 우리가 또 뭐 토착 외군이라고 이렇게 좀 거칠게 말을 하지만 이제 사학 비리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쪽 그룹들은 지평이 이렇게 변하는 걸 원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가 합리적으로 돼갈수록 이제 우리의 그 기득권 줄어든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방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재능주의 사회 이야기 있잖아요. 메리토크라시라고. 메리토크라시 이전에는 사실 신분주의 사회잖아요. 아리스토크라시라고.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다 정해지고, 그렇지. 네, 죽을 때까지 뭐 노비는 노비고. 신분주의 사회보다 낫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재능주의가. 그렇지. 이제 그거를 깨고 이제 능력주의 사회로다가 이제 바뀐 건데 결국 능력주의 사회의 꽃은 신자유주의였잖아요. 그렇죠. 그죠? 신자유주의. 근데 지금 신자유주의가 깨지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라고 했더라? 뭐 디그노크라시? 디그노크라시. 디그노크라시. 소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누구에게나 다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사람들에게 그런 맥락으로 좀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논조의 글을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좀 아이디어란 좀 신나락감 없는 소리다라고 들릴만 하지만 요즘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하는 사회니까 그렇다면 뭐지? 그럼 우리는 뭘 교육해야 되고 또 우리는 뭐에 이렇게 마음을 두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바뀐 거죠. 그럼 그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말들이 다시 필요해요. 통섭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덕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어떻게 보면 생활세계, 현상계 문제잖아요. 영성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내면의 문제고 이거는 초월의 문제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서로 자연스러운 안과 밖의 문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정치 영역과 소위 종교 영역, 정치 영역과 영성 영역을 자꾸 분리하는 그런 이제 오류가 있었죠. 사람들 모두에게 다 그 존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는 상당히 영성적 개념이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치인들한테 바라는 거는 뭐 야든 여든 떠나서 정말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느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뭐냐면 네 거 내 것도 없이 서로 유무상통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삶이 없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거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동학을 하고 나서 동학 역시도 하느님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먹는 거를 다 해결해 줬거든요. 그래서 동학교도가 된 이유는 뭐 그 좋고 뭐 쉽고 떠나서 야 동학교도가 되면은 굶어 죽지 않는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그 얘기를 예. 하니까 오늘 주제가 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이를테면 사막 종교에서 가나안 종교로 오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큰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먹고 사는 방식이 이제 이웃을 약탈하는 방식이었다면 가나안에 오면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어. 그럼 그 하나님 하시는 짭이 달라져요. 싸움하는 하나님하고 농사 잘 짓게 하는. 근데 이 둘이 다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 안보도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결합한 게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데에서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해결해주고 뭐 싸움 해결해줄게. 하지만 외롭고요. 저 자존감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야. 근데 정치가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어? 그렇죠. 아니, 기본소득이라는 걸 주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 자존심 건드려서 하지 말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존엄하다. 그럼.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 그래. 옛날 같으면 이거 되게 좀 웃긴 얘기처럼 들려요. 허망한, 그러니까 다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정치가 되는 거야? 뭐 경제가 살아나? 이렇게 할 캐치프레이즈라고. 근데 그걸 담아. 정치가 그걸 담겠다는 거야, 지금. 얼마 전 제가 TV 보다가 그 어느 정치학자 나와서 한 얘기인데 제가 공감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안보 개념이 요즘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안보 개념이. 예. 과거에 안보 그러면 군사적인 포괄적 안보라는 군사적인 안보. 예. 그다음에 뭐 외교적인 안보. 근데 요즘에는 바이러스부터 퇴치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라고 하는 뭐 전염병과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안보 위기와 개념. 관련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다가 네. 이 안보 개념이 재정립돼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영역 간의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분업적 개념이 아니고 모든 과제를 지금 다시 통섭적 개념에서 재정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종교는 지금 여태까지 이제 자기들 정신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들 생활이 바뀌면 여기 나와가지고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길잡이 역할들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이 사실 이거 종교에서 해줘야 될 목소리인데 지금 코로나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 지금 현재의 기성 종교들이 문제가 많구나라는 게 완전히 폭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우리가 서구에서 들여왔는데 그 정신을 우리 걸로 담아야 되거든. 근데 그게 동학이거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라는데 그러면 그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러니까 인류의 진화사로 보면 어쩌면 뭐 침팬지 세계도 정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권력 투쟁도 있고 패거리도 있고 뭐 아부도 하고 굉장히 뿌리 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정치는 폭력적인 단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뭐 옛날엔 구별이 안 됐죠. 뭐 어차피 생존이 힘든 세상에서는 뭐 잡아다가 노예도 하고 뭐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단계에서 확 빨리 이제 고도성장기로 와서 진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북한이 있다 보니까 더구나 더 되게 거칠어졌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차분히 앉아 생각하기보다 무조건 저 빨갱이 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 트라우마도 있고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우리 뭐 3만 불 시대에 이제 곧 다가간다고 하고 이게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정치는 배분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내용적으로. 근데 아까 얘기한 김누리 교수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미국에서 한국의 촛불 집회를 돌아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집회를 했는데 한 명도 안 다쳤다. 이게 말이 돼야 하는데 우린 그 점에서는 진짜 서구가 못 해낸 걸 동아시아, 일본, 중국에서 못한 걸 우리가 다 해냈단 말이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뭐 계속해서 산재 사고 일어나고 뭐 매일 죽어나고 애들 그렇게 학대당하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진짜 막 편차가 무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경제적인 그 양극화 이게 해소가 안 되나 볼 때 전 존엄의 문제는 단지 이렇게 저소득층, 빈곤층만이 문제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도 존엄이 없어요. 전 그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돈 하다 보니까 그냥 투기하고 계속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존엄으로 채워야 될 것을 그래. 그런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이제 막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자신의 존귀함을 어떻게 이걸 공적인 장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그런 그러니까 공적인 장이라는 게 옛날 정치는 이게 자기가 대체될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나는 굉장히 예술적인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공론장이라는 게 단순히 토론이 아니라 내가 표현되는 내 존재 가치가 확인되는 그런 장, 그런 점에서 종교 예술이 다 만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볼 때 거기서 결국 아까 이제 새로운 좌표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데 또 이 용어를 얘기하면 재난 시대잖아요. 재난 디제스터인데 이게 디스가 이제 부정어고 에스터가 에스트로노미가 천문학이거든요. 별이 별 별이 없어진 게 이제 디제스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는 사람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별들이 다 떨어진 거야. 네, 나 그 단어 아는데 그걸 상관 못했네. 이게 패닉 상태에 온 게 디지털잖아. 내가 저 사람 공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런 상태인데 이때 필요한 건 별이라는 거지 진짜. 별이 돼줘야 되는데 정치라는 것도 그런 걸 같이 찾아가는 그런 공동 행위가 아닐까. 별들이 많았어요 우리 인류사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 생산 과정에 쓸데가 없는 거야. 아야 하늘 쳐다볼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노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땅 가봐야 일할수록 열심히 일할수록 그러한 그 이제 지혜, 인문적 지식 이런 거는 엷어질 수밖에 없고. 재밌다. 그래서 오늘날은 고갈된 상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는 길은 다시 이제 별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고 옛날에 신라의 그 왕께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별들이 저리 아름다운데 지금은 덕이 없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교하고 정치가 사실은 손바닥 양면처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익인간에서도 홍익인간 제세이화잖아.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그렇지. 우리 내면의 문제라고 한다면 제세이화는 세상을 그렇게 펼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풍요도도 마찬가지야. 별을 바라보게만 해도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별을 바라보는 행위가 우리 안에서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고 예술을 체험하고 이거 뭐 미켈란젤로부터 이게 다 쌓아온 인류의 이 풍부한 자산이 있는데 이걸 떠먹어보지 못했다 이거야. 밥을 먹는데 국물을 한 번도 못 먹고 막 이런 거지. 그러면서 목이 왜 이래? 아니 옆에 국이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기본소득 한 20만 원씩만 줘도 뭘 떠먹어 볼 여유가 생길 거 아니오. 좀 아까 내가 하던 얘기 이어서 하면 그래서 홍익인간 제세이화도 그렇고 또 풍요도에서도 내적으로는 그 종교적인 어떤 포함상교야. 외적으로는 접하문생이거든요. 예. 세상 사람들과 접해서는 사람답게 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 그게 정치거든요. 동학도 마찬가지거든요. 동학도 내유신령이야. 내적으로는 하느님을 모시고 외적으로는 뭐냐면은 보국안민이거든. 예? 보국안민.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죠? 근데 이게 좀 그래서 나는 좀 이게 좀 장난 이게 좀 잘 좀 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그 정치적 영성적 DNA를 갖고 있는 갖고 거죠. 있는 갖고 있는 거야 우리 민족이죠. 민족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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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만큼 나쁜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드센지 몰라. 맞아. 어?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이죠. 만나면 정치 예. 상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찬찬하게 우리 역사를 짚어보면서 얘기할 수가 없어. 뭐가 하나 딱 건드리면 뭐 힘들어. 대화에. 아니 진짜 세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막 외국 가서 보면 정치 얘기 거의 안 하거든요. 예. 예. 하더라도 어떤 장에서 하지. 그러니까 난 근데 민족성이라고까지 우리는 굉장히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아까 얘기한 정치적이야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병적인 상태에 있었거든요. 아파. 어? 네, 아파서 정치를 그러한 이제 큰 마음과 틀에서 하지 못한 거죠. 어? 그러니까 근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우리 나름의 이런 틀을 못 짰잖아요. 짜려다 다 무너지고 식민지를 당하고 전쟁 과정에서 또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성차투성이를 지금 그래. 풍요만 딱 온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네. 네. 그렇지. 지금 자존심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세운 맞아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없었어. 맞아요. 네, 맞아요. 정치인들도 난 자존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 경주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오늘 이 주제는 저한테 중요한 게 이달 6월 20 며칠 마지막 주 월요일 날 국회의원들 만나요. 이것도 DPL인가? 국회의원들 독서 모임이 있대요. 아. 예, 첫 번째로 아까 얘기한 비통하자를 위한 제가 그걸 가지고 독서 토론하는데 네. 저자는 외국에 있으니까 역자인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네. 얘기 할까 오늘 얘기 나누면서 우리 국회의원들 좀 제발 품격 그래요. 그래요. 같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뺏지하고 맨날 거만 떨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의전이나 챙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존감 있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자전거 타고도 진짜 출퇴근하면서도 얼마든지 꽃을 피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맨날 손가락질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난 제발 무슨 그 책을 많이 읽으면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갑자기 책을 독서 목록이 많고 그러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아니 그래도 책은 읽는 거 좋은 아니, 거야. 난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 책 읽을 시간 있으면 사유를 하라 그러더라고. 아 그건 아인슈타인이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그건 우리를 위해서 한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사유를, 그러니까 경험의 폭이 넓어야 된다고야.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런 여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나한테 마임을 배운다고 치자고. 내가 그런 거 할 시간 있나? 그럴걸?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발레하는 데 가서 좀 바라보고 싶다. 뭐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춤은 저렇게 추는 거구나. 적어도. 그렇죠.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거기 순복음교회도 있고 광장도 있어서 거기 봄마다 거기 벚꽃 축제가 있는데 의원들이 거기 나와서 벚꽃 한 번도 누리는 거 못 봤어. 그러니까 내가 낙동강 호국의 다리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추모 공연했어요. 현충일 날. 네. 근데 거기에 내가 그 가니까 나를 초청한 사람들이 이 다리 참 몇 년 만에 오네 그런 거야. 다 그 근처 5분 거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난 옛날 거기 살 때 툭 하면 거기 왔어. 하고 뭐가 뻥 뚫리는 것 같고 그 낙동강 너무 좋거든. 막 강폭도 넓고.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여유가 없어요. 강바람을 맞으러 가볼까? 라는 생각을 못해. 편의점엔 가도. 항상 그 국회가 개원을 하면 그 처음에 이제 종교 조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의 종교가 뭔가. 아, 그래요? 그걸 왜 항상- 조사해? 그런 거 조사해요. 그래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 20대 국회 때 이 경우 예. 기독교인의 퍼센티지가 뭐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라든지 뭐 이런 거.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제 기독교 숫자가 많다. 이게 사실 우리 국민 전체로 따지면 개신교, 천주교 다 포함해서 30%가 안 되거든요. 26%인가 하여튼 그 점인데 리더들, 소위 정치가들의 비율은
종교를 따지면 기독교하고 기독교인이 무슬림하고. 굉장히 높아. 아.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기독교인이자 정치인들, 기독교인 정치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한 거죠.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그 시대 정신을 그 사람들이 정말 성서적 가치 위해서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한국의 많은 교회가 진정한 그 기독교 정신을 그 정치인들에게 예? 뭐 교육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영향을 줬는지 그게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되게 문제가 있으면 장난이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도자들이 기독교 많다는 뜻을 다시 해석하면 이게 주류구나.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읽힌다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가지고 성서적 가치를 구현한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진정성을 종교적 진정성 아니면 영성적인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좀 해주면 참 고마울 것 같은데 마치 그 유대교 모르겠어요. 이거 21대 어떤 이스라엘의 산헤드린에 들어가는 뭐 그런 느낌. 아무튼 이게 지배적인 종교. 미국도 뭐 그런 게 있잖아 사실은. 네. 시민 종교처럼 이게 돼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트럼프 같은 사람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정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치 개입 안 한다고 하면서 정치 세력화돼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이 사회에 기득권 세력이라는 걸 포기할 때 비로소 정치인들이 제대로 그렇죠. 신앙을 갖고 사고하게 될 것 같아. 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영역을 보면 재밌는 게 사실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직업이라면 직업이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를 되겠다. 이거 굉장히 진짜는 높아요. 하다못해 장사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데 정치는 사실 뭐 연예인부터 스포츠면 누구나 다 되는 거죠. 그죠. 네. 하려고 하면. 네. 근데 실제로는 나더러 정치하라고 그러면 정말 전혀 그건 너무 다른 세계처럼 또 느껴지는 이런 묘한 아이러니가 있고 이게 직업화된 정치는 한계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나 정치인들은 늘 욕을 먹고 재밌는 게 영국에 거짓말 대회가 있거든요. 네. 진짜로 거짓말 대회가 있어요. 거짓말 상도 뽑고 하는데 거기 두 직종은 출전 금지가 돼 있어요. 변호사하고 정치인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늘 거짓말하고 살기 때문에 이건 게임이 안 된다. 얘들 들어오면은 얘들은 그러니까 얘들 같이 경쟁하는 건 안 된다. 그 자체가 이제 상종할 놈들이 아니야? 아니 상종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해서 경쟁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래. 거짓말 늘 하고 거짓말해서 걔네들 그러니까. 따라서 변호사고 그렇지. 정치인 그래서 너희들은 안 돼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재밌어. 근데 그건 그 자체로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그러구나. 예, 그런 거죠. 그만큼 어느 나라에서든 뭐 북유럽 같은 데 많을 수도 있지만 미국, 영국, 일본 뭐 등등에서 나라에서 보면 정치인들은 다 욕먹고 유머에서 비꼬는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한 가지 전문성 갖고 되지 않아. 예. 그럼 온갖 것을 다 잘해. 거짓말부터 거룩한 일까지 그렇죠. 다 잘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을 하고 아니면 뭘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누구를 해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 그렇게까지는 안 돼. 근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굉장히 통섭적인 짭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난 영성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 통섭이라는 게 어려우니까 아주 통속적으로 통섭을 해. 천박하게. 저 새끼가 세니까 난 더 센 놈 불러와가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훨씬 더 창의적으로 통섭하는 차원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개인의 지혜와 어떤 천재적인 머리가 아니라 이게 다중적인 지능을 가지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같은 거죠.
그래서 대중과 소통할 줄 알고 예능적인 그렇죠. 것도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지금 이번 21대 국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 국회라고 원래 국회 제도가 대의 제도잖아요. 대의. 그러니까 저 사람을 국회의원이 대신해서 그렇죠. 뭔가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관심과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그 요구를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과연 이번 21대 국회가 그걸 잘 할지에 대해서 난 사실은 의문이 좀 있어요. 왜? 왜냐하면 아까 우리 종교도 따지고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다고 하는 게 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이번에 보니까 법을 공부한 사람이더라고요. 변호사, 뭐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주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결국은 지금 카르텔이 제일 심한 데가 지금 법조계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깨야 되는 게 오히려 앞으로 우리 정치의 미래인데 지금 국회에서 그거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막는 거야. 지금 그 카르텔을. 네, 그래서 과연 이번 국회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정말 국회의원들 특별히 법률가들이 자기들의 밥그릇만 좀 챙기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조국 사태나 등등을 겪으면서 이 사법 어쨌든 비리 적폐를 겪으면서 이게 세상이 다 법에서 걸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나는 이게 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뭘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 무엇이 옳으냐를 몇 사람이 특별한 점수를 갖고 이거 판단할 수 없다는 시대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핵도 가능하고 이제는 이제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민이 우리 대신 재판해라고 한 건데 지가 뭐 시험 보고 들어왔다고 해서 니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난 이렇게 재판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 또 광기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사들이 들어온 거다. 나는 이제 네, 하도 법에서 지금 세상이 걸려 있으니까 문제가.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근데 끝물이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 변호사들이 정치 코스를 가고 이런 시대는 안 될 거다.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용사를 하다가도 그럴 수 있고 그럼. 더 열릴 거다. 네. 그래서 난 요거 보고 남들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사실은 난 절망을 좀 했었던 게 연동형 비례대표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 노동당이라든지 뭐 녹색당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그 관심 있는 분들이 거기만 좀 들어가기를 바랬어. 그래, 이거 또 다른 주제인데 참 네. 중요한 주제예요. 네, 근데 결론은 뭐냐면 과거보다 더 철저하게 그냥 양당 체제로 바뀌고 그냥 법률가들이 그냥 대가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과연 21대 국회도 도루묵이구나.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좀 있었는데 몰라 이제 지금 시작이니까 얼마나 잘 할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수 정당이라는 게 정치적인 어떤 지향의 다양성들을 담보하는 거란 말이에요.